이번 강의는 온라인 모객의 전략 네이버 키워드 시간입니다. 국내에 있는 여러가지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네이버는 압도적으로 시장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통을 위해 사용하던 네이버 블로그가 온라인 모객 목적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번 시간을 통해 네이버 블로그 키워드로 모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목이라는 이런 사이트에서 블로그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상위 노출, 이웃 활성화, 서유추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위 노출에 대한 대행사가 있고 키워드 상위 노출에 대한 강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월간 모객에서는 저희는 이제 하나라도 더 많은 고객을 모으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것들과는 좀 결이 다른 방향으로 블로그를 한번 활용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주제, 내가 하려고 하는 아이템과 유사한 기업의 홈페이지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기업의 홈페이지, 내가 하려고 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3개에서 한 5개 정도 즐겨찾기를 해 두신 다음에 거기에서 나와 있는 홈페이지의 그 메뉴나 디자인이나 구성들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블로그, 월간 모객 블로그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AMPM 글로벌이라는 홈페이지, 기업의 홈페이지를 지금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요. 이 홈페이지의 가장 큰 특징은 오른쪽에 보이는 빠른 상담 신청하기 메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자기가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고객이 자기 개인정보를 남겨서 원하는 정보를 남겨서 신청을 바로 할 수 있고, 그 신청하는 정보가 DB가 여기 기업 홈페이지 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이 DB가 접수가 되는 거죠. 제 블로그에서도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블로그를 마치 홈페이지처럼, 기업의 홈페이지처럼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강의 신청, 컨설팅 신청 이런 메뉴들을 직관적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강의를 듣고 싶다, 강의 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이제 홈페이지, 내 아이템과 유사한 기업의 홈페이지 구성을 잘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면은 효과가 높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블로그가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잘 보여질 수 있을까가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요. 많이들 말씀하신 상위 노출에 대한 거는 당연히 중요한 게 맞습니다. 상위 노출을 해야지 이제 더 많이 연락이 오고 더 많이 문의가 오고, 그러면 더 많은 고객들 유입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이제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페이지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스팅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블로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블로그를 상위 노출 시켜서 블로그로 들어와서 고객들이 내 블로그에 많이 들어왔다, 여기서 이제 그치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열심히 포스팅해서 어렵게 포스팅해서 만든 그 포스팅 콘텐츠를 보고 고객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글만 보고 빠져나간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 비즈니스 목적은 이제 고객을 이제 더 많이 모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글만 보고 이탈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포스팅에 대한 효과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할 때 좀 말씀드리는 이제 방법, 전략은 롱테일 키워드를 선점하시라는 내용입니다. 롱테일 키워드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블로그에서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키워드를 활용해서 포스팅을 하고 이제 상위 노출을 시키는데요. 키워드는 사실 이제 그 어떤 블로그 지수에 따라서 이제 키워드 경쟁이 심하고요. 그래서 인기 검색어 같은 경우에는 내 블로그 지수가 안 되면은 키워드가 아무리 내가 포스팅을 잘 써도 네이버가 키워드를 노출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검색량이나 이제 검색량이 많은 것들은 사실 이제 인기 키워드이기 때문에 처음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키워드를 이제 사용하시면은 노출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검색량이 적지만 고객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강남 맛집이라는 키워드는 흔하고 인기 키워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검색을 하기 때문에 묻힐 수 있지만,
그것을 약간 변형시켜서 강남역 피자로 약간 이제 연관 검색어처럼 변형을 시킨 다음에 이 키워드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포스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인천 부평 중고책 매입 같은 경우에도 중고책 매입이라는 키워드 자체는 이제 인기 키워드이기 때문에 검색을 많이 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블로그 지수가 높지 않으면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남역 피자처럼 우리는 이제 고객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우리가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이제 그 키워드 찾는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가 서치를 해보고 거기서 인천 부평 중고책 매입이라는 연관 키워드를 만들어 가지고 포스팅을 했고요. 그래서 인천 부평 중고책 매입을 이제 검색을 하면은 1페이지에 인천 부평 중고책 매입이 이제 노출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롱테일 키워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2년 전에 올렸던 키워드인데요. 그 키워드들이 지금도 계속 상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사람들이 검색하게 되면 지금도 연락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올해 1월 달에 이제 왔던 연락인데요. 지금도 연락이 계속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올렸던 포스팅인데 그 채광 맞냐고 물어보면서 자기가 뭐 팔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의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포스팅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롱테일 키워드 전략으로 키워드를 선점하게 되니까 해가 바뀌어도 고객이 자기가 직접 검색을 키워드 검색을 해서 이렇게 구매 검색을 하려고 문의가 오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렇게 문자나 뭐 카톡으로 문의를 먼저 오게 되는 경우는 고객이 직접 자기가 키워드로 검색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직접 들어와 가지고 내용을 검색해 찾아봤기 때문에 구매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롱테일 키워드를 잘 활용하시면은 자동으로도 이렇게 구매 전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브랜딩 블로그라는 측면에서 블로그를 브랜딩 잘 시키게 되면은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이제 이 블로그에 대해서 고객이 신뢰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팔거나 하게 됐을 때도 이렇게 보시는 이 케이스처럼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어떤 신뢰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고객이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드릴 수 있는 하나의 팁은 이런 고객이 이제 믿고 구매를 하시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뭐 당연히 판매를 하고 싶지만 그분 이제 고객이 한 번 더 이제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해보시라 제품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라는 이제 한번 안내를 드리면은 좀 더 많은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이제 충성 고객까지 만들 수 있는 좋은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네이버 블로그를 잘 운영하려면은 키워드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이버가 제공했던 이제는 제공하지 않는 이제 실시간 인기 검색어 기능이 지금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는 데에서 검색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검색어 그리고 이제 인기 검색어, 인기 분야 등을 찾아서 요즘 고객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수집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수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내 블로그가 고객에게 노출되려면은 이 키워드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롱테일 키워드처럼 다만의 키워드를 발굴해야 합니다. 그 방법의 첫 번째로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검색어 트렌드를 활용하는 건데요. 주제어 1에서 5까지 입력을 하고 고객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패션 의류라고 하면은 여기서 티셔츠라고 했을 때 티셔츠에 대한 여기 나오고요. 검색어 트렌드에서 주제어 입력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중고책을 한다면은 중고책 매입, 중고책 판매, 아동 전집, 해당 키워드 중에서 검색을 이제 보다 많은 검색이 이루어졌던 키워드를 이제 검색 데이터로 보여주고요.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가장 수치가 높은 단어만 보시면은 중고책 매입, 판매, 아동전집, 웅진북클럽, 그레이트북스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레이트북스가 100건 조회가 됐었고 웅진북클럽은 48건 이렇게 해서 조회가 많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키워드를 많이 네이버에서 검색하는지를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연관 검색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한다면은 이제 블랙 키위와 키워드 마스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찾은 인기 검색어들을 블랙 키위나 키워드 마스터로 가져와서 검색을 하면은 해당 키워드의 발행량과 키워드 검색량이 데이터로 나오는데요. 하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네이버라고 해서 이제 검색어 양을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레이트 복스 검색을 하면은 데이터 기반 분석을 하고 있고요. 화면 보시면은 이제 월간 검색량, 월간 콘텐츠 발행량이라고 해서 총 발행량, 검색량과 발행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트 북스라는 키워드를 보면은 그러니까 고객이 검색한 검색량은 34,400건이 검색을 했었고, 그렇지만 이 그레이트 북스라는 키워드로 콘텐츠가 네이버에서 발행된 콘텐츠량은 3,040건으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이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처럼 검색량은 많지만 발행량이 적다는 거는 고객들이 많이 검색을 해서 찾고 있는 그 키워드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의 어떤 경쟁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포스팅을 좀 덜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포스팅을 해서 선점을 한다면은 좀 더 많은 고객 유입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데이터이고요. 또 다른 케이스로 키워드 마스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 마스터를 살펴보시면은 여기서도 키워드 입력을 한번 해보면요, 그레이트 복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검색량 그리고 조회수, 문서수, 비율 이렇게 나오고요. 실제로 이제 얼만큼 검색을 했는지, 그리고 조회수가 얼만큼 있고 발행된 문서가 얼만큼 돼 있는지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여기서 이제 키워드 마스터에서는 내가 검색한 키워드를 누르면은, 검색을 하면은 관련된 연관 키워드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연관 검색어 찾아내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관련 키워드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키워드를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거 포스팅을 할 때 키워드를 이제 수집할 수 있는 키워드 리스트를 엑셀로 작성해 가지고 관리하면 훨씬 더 수월하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연관 검색어들을 이용해 가지고 포스팅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롱테일 키워드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지금 포스팅이 상위 노출되고 있는 블로그 포스팅이 이렇게 데이터로 나오는데요. 이 포스팅을 가지고 우리가 블로그로 이제 글을 쓰고 이미지 작업을 할 때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상단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이 병아리 서점에 나와 있는 이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우리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키워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썼고, 어떤 내용을 썼고, 어떤 이미지를 몇 장을 썼고, 어떻게 이미지를 구성을 했고, 이런 것들을 잘 이걸 보고 처음에 이제 카피를 하겠죠. 카피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걸로 변형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성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나와 있는 키워드 마스터를 이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검색량과 발행량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검색량은 많지만 발행량이 적은 키워드를 찾고, 그리고 그 키워드 중에서 이제 연관 키워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키워드 마스터를 활용하신 다음에 연관 키워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블로그 포스팅이 잘 돼 있는 이제 상위 노출된 블로그들을 한번 보시고, 그 블로그 포스팅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자기 블로그 콘텐츠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블로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검색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이제 블로그라는 탭을 들어가면은 글이라는 메뉴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블로그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조회 건수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은 네이버에서 블로그라는 데를 들어가서 아까처럼 인천 중고책 네이비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이 해당 건에 대한 검색 결과 해가지고 5,109건이라고 이제 검색 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천 중고책 매입이라는 키워드로 지금 콘텐츠가 발행된 건수가 약 5,109건이다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상위 노출된 콘텐츠가 어떤 건지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상위 노출에서 이제 그 태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이제 태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너무 많은 개수의 태그를 넣는 것은 사실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태그를 붙이게 되면 상업성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고요. 그거보다는 블로그에 적절한 개수를 주는 게 좋은데, 뭐 2개, 3개 정도 좋고,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했을 때 처음에 포스팅을 하면서 했던 것들이긴 한데, 이제 관련된 키워드로 해가지고 그 태그를 적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챕터 4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음 챕터 5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챕터 4 온라인 모객의 전략 네이버 키워드를 다뤄보았습니다. 내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잘 잡고 굵고 길게 갈 수 있는 롱테일 키워드를 잘 활용하면 고객이 알아서 나를 찾아오고 고객 DB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 챕터 5 고객이 구매 결정하는 장소 랜딩 페이지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